클럽입니다. HLB 26일 내일이죠. 기업 설명회 IR 개최 공시가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기존 자료보다는 대폭 이제 업데이트된 25페이지 자료가 이 카인드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이제 CRL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로 작년보다는 소상히 이제 알렸고요.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온라인 간담회를 이제 금요일 날 했고, 작년보다는 좀 빠른 어떤 대응, 심지어 뭐 타임라인까지 이제 알리면서, 작년하고 좀 다른, 작년에는 두 번째 한까지 갔다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첫째 날 한가에서도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일단 반등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주총에도 이제 뭐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항상 뭔가 좋든 나쁘든 기업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IR을 참 개최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HLB는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잠하고 이제 공감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IR 자료를 좀 꾸며놨기 때문에 상당히 뭐 바람직한 빠른 스피디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내일 이제 개최 시간은 26일이고 아침에 10시부터 시간도 한 2시간으로 넉넉하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열린 IR을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뭐 주총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 기관 투자자 외에도 열린 IR이 좀 더 뭐 필요하다 아니면 IR을 눈높이를 정말 이제 알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 및 사업 설명, 질의응답인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카인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이제 뭐 항상 이제 25페이지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트 보면 이제 회사 교요 이번에 이제 가장 핫한 CRL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 CRL 이후의 승인율, 그 다음에 주요 승인 사례, 실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시장의 우려 사항, 늘 이제 언론지상에 나오고 이제 기관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 내용 살펴보면 회사 교요는 뭐 기존하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주 주총을 통해서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도 사내이사로 그 HLB 쪽에 이제 좀 들어온다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3월달은 항상 결산기이기 때문에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고 의견도 비적정이 나오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HLB 관련주들은 뭐 여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중심에서 리보세라닙 외에도 아예 이제 M&A를 통해서 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든지 상가합병으로 뭐 베리스모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의 이런 파이프라인 확대는 과거보다 많이 나와 있고요. 초기 단계보다는 리보세라님은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구건조증에 신경영양소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도 피보탈 이제 스타디 임상에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가장 중요한 이상의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디벨롭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CTO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간암 1차 특히 항암제에서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걸 근거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모든 이제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이 바이엘의 소라페닙, 넥사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헤드2 아니더라도 이제 대조군이 다 소라페닙이니까 OS 값이 23.8개월. 이 부분들은 기존의
허가받은 이 바이올의 소라페닙,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가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 몇 개월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봤던 게 소라페닙인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서 렘바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혈등성 이거보다 많이 막 느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가 0.9인데 0.69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위험률을 많이 낮췄는데 비해서 이건 낮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혈등수로 렘바티닙이 허가됐다는 말은 부작용을 잘 잡아도 FDA에서는 허가를 해줘요. 효과가 압도적이든지 아니면 부작용의 소라페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렘바티닙이 지금도 이제 뭐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슈의 이 제품이 이제 기존보다 OS 값을 월등하게 대조군 대비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느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가 0.66이니까 기존보다 34% 그 확률을 낮췄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6.4 요것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로슈 제품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OS 값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뭐 O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로슈 제품의 어떤 이제 뭐 출혈이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허가가 된 거다. 그럼 이제 리보셈과 감내주막 같은 경우는 환자 수군 임상 대상자의 어떤 흐름에서는 500명 이상이고요. 기타 PFS 값, ORR, DC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CRL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나왔던 CRR 이 분석 관련되는 부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업데이트 된 거죠. CMC 관련되는 부분으로 CRL 건수의 승인율.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제조공정 관련해서 나타나는 CRL이 나왔을 때의 승인율은 89%다. 왜냐하면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되면 승인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약의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라든지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제 제조공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처리를 하면 89%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인율은 높다. 근데 임상결함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재임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확률이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사가 웰스파고 리서치 2020 작년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딥다이브 자료로 이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RL 타입별 재신청 소요기간이 뭐 CRL 이후 승인율인데 CRL 이후 이제 NDA 승인율 관련되는 부분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신청, 그러니까 리서브미션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하고 이제 리서브미션을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빨리 하면 작년에도 늦게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빠른 데는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번에 타임라인도 굉장히 짧게 잡았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팔로우업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대처를 하겠다는 뭐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L 이후의 승인율 첫 번째 받고 이제 발급 관련되는 부분 신약 허가당 신청당 평균 CRL 발급 횟수가 첫 번째 받는 거는 거의 뭐 81%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가 한 40 몇 %거든요. 전체를 보게 되면. 근데 두 번째 CRL 받는 경우에도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섯 번째 뭐 CRL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L 횟수가 많아지면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CRL은 어떤 케이스로 CRL이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의 어떤 정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이제 이런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더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CRL 발급 횟수 및 신약 허가
사항들. 첫 번째 CR을 받고 난 다음에 어프로브 된 게 45%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고 난 다음에도 허가받는 경우가 43%고, 세 번째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을 받아도 허가받는 경우가 67%니까 해결을 하게 되면 뭐 못 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요런 어떤 통계 수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RL 이슈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변화, 그러니까 뭐 임상의 데이터가 문제 있어서 빠지는 거 말고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데, 항서제약을 보면 당일날 한 3.5% 빠지는데, 빅파마니까 이제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 HLB 같이 리보세라니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변동성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뭐 2등이십니다만, 이런 변화들은 여전히 좀 큰 편에 속한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고요. CRL 케이스 관련해서 국내에도 뭐 셀트리온, 그 다음 뭐 대웅제약, 그 다음에 이제 뭐 PT 자료에 이제 제시되었던 휴젤 같은 경우 보면, 휴젤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CRL 수령을 하고, 작년도 3월 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RL을 몇 번 받는다기보다는 결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게 뭐 일단 중요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4번까지 받는 사례도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인 에브비의 어떤 사례, 파킨슨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도 뭐 2번 정도 CRL 수령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CRL을 나올 때마다 주가는 뭐 빅파마래도 이렇게 170달러, 여기에서 이제 뭐 130달러 제법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2차 CRL 수령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올라가는, 뭐 주가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르니까 이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주요 일정 관련되는 부분, 결국은 이제 작년보다는 좀 다르게 두 번째 이제 CRL이니까 이것만 한다기보다는 투트랙으로 계속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 EMA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하반기에 일정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릴리사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한 단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도 연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인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 관련되는 이거 이제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이 암종의 어떤 인디케이션 확장도 있을 거고요. 간암에서 치료 옵션의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일단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계열 종목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탑라인 발표가, 요것도 작년도 이제 뭐 기사를 보면 작년 연내에 하겠다. 그 다음에 연말에는 올해 1월 달에 하겠다. 이것도 좀 미뤄져 가지고 이제 2분기로 보면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는 예정대로 이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이거는 이 회사만의 뭐 어떤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제약바이오들은 예정대로 안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키르 110 관련되는 임상 1상 종료 결과도 연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데이터 발표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속 파이프라인에 뭐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시장 우려. 사실 이제 HLB에는 트럼프 행정부 관련되는 부분, 이 이제 프레임 자체가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뭐 프레임으로 중국 쪽의 어떤 약물들을 뭐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23년도부터 24년, 25년도까지 계속 허가를 받았습니다. 록트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베이진사의 디슬레리주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IR 관련되는 보고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중국이라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나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야, 이게 갈등으로 영향을 받는구나 하겠습니다만, 전혀 뭐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허가 이후에는 결국
이제 뭐 PBM이라든지 얼마만큼 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에즈모 가이드라인 등재는 사실 이제 오프라벨 관련되는 처방이라든지 키오피는 니드들 자체가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님을 등재할 만큼 약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향후의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이제 여보이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객관적으로 이제 헤드 투 헤드가 아닙니다만 한용의 CTO가 여러 번 뭐 이렇게 블로그에다 공식 블로그에 동영상으로 이제 이야기했듯이 대조군 대비해서 이 OS 값의 차이를 뭐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옵티버하고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절대값은 비슷한데 여기 차이가 조금 이제 스프레드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훨씬 리보생의 캄넬리주맙이 앞서 있다. 가장 중요한 OS 값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된 대로에는 과거에 그 이제 ORR이라든지 TRAR 같은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특히나 이제 리보세라믹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 다른 어떤 약보다 조금 이제 간암 부분에서는 낮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는 0.79니까 21%를 향상시키는 거고 여기 0.64니까 이제 36% 정도죠. 그래서 FDA 승인 기준 관련되는 부분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직접적인 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량한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 그 상용화 되었을 때는 리얼들 데이터에서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는 또 봐야 될 거고요. 유해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OS 값, PF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위험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다 0.64, 0.54니까 OS 값이나 PFS 값에도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절대값이라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대조군 대비해서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일단 장단점이 있는데 리보생 캄넬리주맙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발병 요인에 상관없이 이제 리보생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옵티보 여보이는 과거에 이제 이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상 디자인 자체가 좀 이제 약의 효과가 안전성 있게 나올 수 있는 환자들을 많이 이제 하는 편이고 리보생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안 좋은 어떤 그 등급의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낸 어떤 데이터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우월성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상관없는 요건 이제 한용희 CTO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세 번째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이제 CRL 이후에 향후의 어떤 팔로우 과정들도 계속 뭐 지켜보셔야 되었던 상황임을 뭐 근거를 충분히 이번 IR 자료로 또 나타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